두 번째 발표를 또 만나볼 순서입니다. 네, 이번 순서는요. OECD 제품 안전 작업반 사업 관리자이신 타임 버드님의 IoT와 AI가 소비자 제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 혜택과 도전 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So I'm speaking from Korean studio. 네, 한국 스튜디오입니다. 목소리가 잘 들리시나요? 목소리가 들리십니까? 네, 조금 발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들립니다. 네, 제 목소리가 잘 들리길 바랍니다. 네, 잘 들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제 발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를 초청해 주신 국회의원 측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OECD를 대표해서 참여하고 있습니다. 자, 저기서는 IoT와 그리고 AI가 전 세계 소비자 제품 안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 기반한 제품이 이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라던가 이러한 여러 가지의 기존의 제품뿐만 아니라 새로운 제품에도 들어가게 되죠. 많은 웨어러블 장치와 같은 경우도 인터넷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 홈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1,000억 달러대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스마트 홈을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 그 개수와 같은 경우는 2억 5,800만 개가 넘습니다. 우리가 소비자 제품과 관련돼서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보는데요. IoT가 발전된 것처럼 AI의 제품들도 계속해서 확대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머신러닝과 관련된 여러 제품 기술들이 장난감에도 접목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전 세계 제품 안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고 또한 규제와 관련된 여러 갭을 메꿔야 하는 그런 과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새로운 기술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제품 안전과 관련된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야 됩니다. AOT와 관련돼서는 여러 체킹이라던가 그 외에도 안정성과 관련돼서 강점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리콜이라던가 위해자 상품을 차단하는 등에 있어서 이와 같은 활동을 할 때 IoT라던가 AI에 접목된 제품들은 우리에게 큰 강점으로 또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업데이트를 하는 데 있어서도 소프트웨어를 푸시를 해주기만 하면 인터넷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업데이트가 되고 따라서 비즈니스와 소비자들에게 큰 편익을 주기도 한다라고 하는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제품에 있어서 리콜 상황도 알려주고 어떠한 위험이라던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즉 소비자가 유의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을 때 그것을 제품의 화면에 표시해서 직접 경고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어서의 리콜 통제 방법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데이터에 기반을 해서 어떤 유지, 보수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 더 손쉽게 될 수 있는 강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시장의 사후 관리 관련해서도 여러 기업들이라던가 소비자들에게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에 연계된 제품과 같은 경우 안전성과 관련해서 어떤 성능을 조정하는 등에 있어서의 이점을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온라인에서 위해 상품이 판매될 수 있는 가능성들을 또한 차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큰 잠재력이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AI 그리고 IoT 제품과 같은 경우는 오작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존의 제품과 같은 경우는 하드웨어의 문제에 그쳤지만은 지금은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품이 이미 시장에 유통된 이후에도 이런 문제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또 바이러스가 침투해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인터넷의 연결성이 끊어지게 되었을 때 오작동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인터넷 연결이 전 세계적으로 안정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터넷의 연결이 끊어졌을 때 해당 제품이 오작동될 수 있는 문제, 이런 것은 제품의 설계상 분명히 반영돼야 될 것입니다. 제품이
이 시장에 출시될 때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할 수 있지만 이후에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AI가 알고리즘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오작동을 하면서 스스로 잘못된 판단을 내리는 등에 있어서의 문제도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있어서의 사고가 그와 같은 문제라고 생각이 되는데 도로상에 있는 장애물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할 때 그렇습니다. 이것은 앞서서 이경일 대표이사님께서 발표에서 언급을 해주셨습니다. 여러 제품에 있어서의 보안과 관련된 문제도 발생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터넷이라고 하는 환경을 보게 되면 100% 보안을 확보할 수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라이프타임에 걸쳐서 여러 보안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과정에서 아니면은 다양한 안치배 조정에 있어서의 과정에 있어서 보안에 있어서의 구멍이 뚫릴 수 있는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관련된 기관들은 이런 문제 대응하기 위한 방침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여러 정책과 관련된 노력이 필요한데 제품 안전과 관련돼서 다양한 정책들 그리고 방침들이 나와 있고 그러한 것들이 함께 공유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혁신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대부분의 OECD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언급한 여러 IoT라던가 AI 제품에 있어서의 리스크 그리고 위해성을 고려하면서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제품이 안전하게 시장에 도입되었지만은 사용 과정에서 이 안전성이 떨어지게 되고 그리고 또한 위해도가 높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 전 과정에 걸쳐서 관련된 부분들 안전성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상당히 역동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과 같은 경우 OECD에서 관련된 제품을 볼 때 해당 제품에 있어서의 정의를 다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OECD와 같은 경우에는 IoT 관련된 제품 그리고 또한 소비자의 안전과 관련돼서 동일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들과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인 위해만을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과열된 배터리가 어떤 화재로 이어지게 되고 그리고 신체 상해를 주는 이러한 직접적인 것만 규제하는 국가들도 있지만 유럽과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버시의 문제들 이런 것까지 함께 규제하려고 하는 동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웨어러블 장치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착용했을 때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리콜을 내렸고 그리고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이러한 인터넷 연계된 인형과 같은 경우 아이들과 대화하는 과정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 때문에 리콜의 결정을 가져오기도 했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에 있어서의 위해도를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은 국가마다 각각 다르고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정책이 이에 따라서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IoT와 관련돼서 논의를 하게 되는 위원회와 같은 경우도 제품이 인터넷에 연결이 되게 될 때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문제들이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가 서로 연계되었을 때 문제가 복잡성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고 오작동이 생겼을 때 하드웨어의 문제인지 소프트웨어의 문제인지 하는 것도 규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책임자인지 하는 것을 규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전에는 제품과 같은 경우 제품 안전법에서 이 제조자가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IoT AI 제품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진화하게 되고 또한 해킹이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지 제조사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당히 복잡한 공급 사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소비자들과 같은 경우에는 제품이 AI 관련 기능을 가지고 있을 때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는 것들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있고 또한 규제 당국과 같은 경우는 AI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알고리즘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는 등에 있어서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관련된 보안에 있어서의 문제 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지속 가능한 소비와 관련돼서도 이러한 디지털 제품에 있어서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제품이 전 생애 주기에 걸쳐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가 제대로 되어야지만 지속 가능한 사용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고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친환경적인 전환이라고 하는 녹색 전환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 그리고 여러 관련 기관들과 같은 경우는 안전 그리고 지속성이라고 하는 다양한 문제들을 함께 고려해야 됩니다. OECD와 같은 경우는 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요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AI, IoT 제품과 같은 경우는 설계에서부터 고려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책 입안자들 그리고 규제 당국과 같은 경우는 우선 신기술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를 해야 되고 이해를 제고해서 적합한 방침을 내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OECD와 같은 경우 지금 서베이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AI를 제품에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 소비자 제품에 AI가 어떻게 접목되고 있는지 하는 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서베이가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OECD는 이에 더해서 문화 그리고 기술적인 윤리적인 질문들을 포함한 서베이를 진행을 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AI와 관련된 정책이 어떻게 마련돼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을 취합하기도 했습니다. OECD 글로벌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것을 구축을 하면서 전체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진행을 했습니다. 리스크 기반을 해서 어떻게 AI와 관련된 접근법을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노력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두 번째는 혁신을 저해하지 않는 소비자 보호라고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기술적인 발전입니다. 하지만은 세계적으로 이것의 보호만을 강조하게 될 때 혁신을 저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AI가 합리적인 수준에 있어서 안전을 담보하게 될 때 관련된 제품에 있어서의 혁신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능을 가져갈 수 있도록 그리고 또한 기술에 있어서의 진보와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는 것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도 고려하면서 IoT 제품들이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같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OECD와 같은 경우에는 AI 시스템과 관련된 분류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여러 관련 문서, 책자들 그리고 위에도 리스크 평가 같은 것에 대한 문서가 내년 초에 나오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은 국제와 이해관계자 간에 있어서의 협력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들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제품 안전과 관련된 조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고 디지털 보안, 프라이버시 그리고 또한 통신과 관련된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그리고 조화된 정책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정책과 관련돼서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워크숍 등에 있어서의 다양한 기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보안들이 IoT 제품에서 담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비슷한 워크숍을 OECD도 개최할 수 있기를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AI와 관련된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저희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해관계자는 정부 그리고 민간 다양한 협회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논의를 앞으로 확대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떠한 내용이든 관심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다면 저희 이메일로 또한 질문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